네, 아까 소개해드린 파킨슨 명의 전범석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레보도파에 대한 공부를 알려주시겠습니다. 전범석 교수님, 오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 번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레보도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렇지만 궁금한 점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레보도파의 모든 것이라고 했지만 커버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보도파 얘기가 나오면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레보도파 미신입니다. 레보도파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파킨슨 센터에 있는 그러한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환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 중에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게 파킨슨 약은 독하고 진행을 빠르게 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강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희망연대하고 이제 상의를 했더니 이제 희망연대에서 한기양 회원께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의 약효 만족도와 레보도파 인식조사라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해주셔서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이거에 근거를 반드시 한 건 아니지만 이걸 참조로 해서 제가 강의를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설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진단명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은 파킨슨 병이었지만 파킨슨 플러스 파킨슨 증후군도 4분이 계셨고 그런데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분이 2분이세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다. 파킨슨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병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대답해 주신 것도 있고 보호자가 대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다 문제가 되질 않겠고 그 다음 연령대를 보면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파킨슨 환자의 분포하고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상이 60대였고 그리고 이제 진단 후 기간은 대부분 10년 미만 환자들이었고 어떤 분들은 20년 이상인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는 것은 20년 이상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설문지만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일상생활을 조금은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잘 지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보도파를 하루에 몇 번 복용하느냐라는 그런 설문에 보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3회 내지 4회를 복용하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7, 8회 이상을 복용하고 계셨고 또 몇 회 먹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치료받는 그런 병원 유형은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 내지는 종합병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레보도파에 대한 그러한 설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보도파 효과가 5년밖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그 질문했을 때 들어본 적이 있다가 60%인데 저는 이걸 정말 믿어야 되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레보도파가 효과가 5년밖에 안 간다. 내지는 그 다음 보세요. 가능한 늦게 적게 시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병을 더 빨리 악화시킨다는 얘기도 들어봤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운동증은 피할 수 없다. 필연적으로 생긴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봤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적은 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를 믿느냐라는 그러한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효과가 5년밖에 안 간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믿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잘못된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믿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지만 보시면 그렇다라고 믿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고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중도파 정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보면은 약에 대해서 지식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보시면 복용 중인 약의 이름과 역할을 알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한 20% 정도에서는 일부만 안다든지 아니면 전혀 모른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약이 증상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고 느끼냐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내지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4분이었었어요. 근데 아마 이분은 파킨슨 플러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내지는 다른 것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약효 지속 시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절반 정도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약효의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충분히 길은 분들도 한 절반 정도 그러지 못한 분들이 아마 절반 정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때 이제 약효가 예상과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보시면 기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33%, 33명이 복선택이기 때문에 33명이 그걸 기록을 하고 있었고 설명하는 분들도 의료진에 설명하는 분들도 44명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보면 그냥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따른다든지 등등의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 복용 후 변화, 좋아진 점, 나쁜 점을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대답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전달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달하지 못한다는 분들도 한 10% 정도까지는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매우 신뢰한다, 대체로 신뢰한다가 한 절반 정도고 나머지는 보통이다 내지는 아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약효가 짧은 분들은 이러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이제 짐작을 저는 할 수 있었고 이제 궁금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그 의료진에게 묻는 분들이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직접 검색을 하거나 찾아보는 분들이 상당수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했었어요. 아마 이게 진료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개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대개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걸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한기양님께서 이제 분석을 해보셨어요. 이제 보시면 루머를 들어보는 사람들이 이러한 루머에 대해서 좀 더 믿는 경향이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한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약효 변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관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비교적 그러한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갖다가 하고 있었고, 문장이 상당히 긴데 요점은 그렇습니다. 기록을 해서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대처를 잘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의뢰에서 항상 숙제를 내주고 있는데 환자들에게 이제 불편한 증상이 뭐가 있었느냐, 나아진 게 뭐가 있었느냐,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뭐가 있었냐를 갖다 쭉 이렇게 기록해서 집에서 적어서 오라고 하는데, 제 의뢰 환자 중에서 이것을 집에서 충실히 적어가지고 오는 분들이 아마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잡아야 30%. 나머지는 마지못해서 의뢰에서 제가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의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의뢰에서 그냥 작성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정말 아까 얘기한 그러한 기록을 한다든지 이러한 답변들이 얼마나 충실했을까, 저는 조금 의심할 수가 있었고, 제가 이제 환자들하고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질의응답을 갖다가 하게 하고 비디오도 보내달라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의뢰에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많아서 고생을 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료진과의 이러한 소통을 갖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환자 자신들도 방법을 찾아서 좀 더 노력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약효 지속 시간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이 약 처방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약 처방을 했는데 약효가 짧다고 그러면 그러한 처방을 갖다가 믿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해오셨는데, 무려 21개나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따로 하나씩 답변해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그냥 제 강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옛날 있었던 그러한 코로나 초기에 있었던 혼란 시대의 미신들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도널드 트럼프도 그랬고요. 트럼프도
마스크 뭐 왜 쓰느냐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스크에 그 마이크로 칩이 들어 있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감시하기 위한 거다라는 막 그런 헛소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텔레비에 언론에 버젓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던 중국 학생이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났어요. 그건 사실이겠죠. 분명히 마스크 쓰고 다니던 중국 학생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보도를 봤을 때 여러분 그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옛날 있었던 막 그러한 그 코로나 초기에 있었던 그 혼란 시대의 미신들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도널드 트럼프도 그랬고요. 트럼프도 마스크 뭐 왜 쓰느냐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스크에 그 마이크로 칩이 들어 있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감시하기 위한 거다라는 막 그런 헛소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텔레비에 언론에 버젓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던 중국 학생이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났어요. 그건 사실이겠죠. 분명히 마스크 쓰고 다니던 중국 학생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보도를 봤을 때 사람들이 그 받는 그러한 생각은 어떻겠어요? 마스크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단지 그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던 학생이 사망했다는 얘기만 보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보는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다니면 산소 포화도도 줄어들고 그래서 사망할 수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비판적으로 그걸 분석하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레보도파하고 파킨슨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파킨슨 병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병리 속에는 흑질에 있는 도파민 세포의 소실인데, 도파민 세포의 소실에 의해서 세포 신경 말단에 있는 그러한 도파민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신경세포는 흑질에 있고, 여기에서 신경줄기가 나가서 신경 말단에서 도파민을 합성하고 분비를 하는데, 이것이 세포가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신경 말단도 없어질 거고, 여기에서 도파민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도파민 세포의 신경 말단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어요. 근데 이 신경 말단, 여기 신경 말단이죠. 신경 말단에 보면은 여기에 도파민을 합성하는 그러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로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레보도파로 바뀌어요. 레보도파로 바뀐 다음에 이것이 다시 도파민으로 합성이 됩니다. 이 합성된 도파민이 바로 분비되는 게 아니고 창고에 있습니다. 이 창고가 중요합니다. 도파민 세포의 신경 말단에 있는 창고예요. 창고에 있던 것이 필요에 따라서 분비가 되고, 그리고 분비됐던 것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흡수가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신경 말단의 소실에 따라서 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창고도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파킨슨 초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CIT PET를 하게 되죠. PET를 하게 되면 이 신경 말단에 있는 이러한 도파민 트랜스포터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신경 말단을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원래는 이게 이렇게 노란 정도가 아니고 빨갛게 뒤까지 이렇게 환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환자는 촉이에요. 조금 오른쪽이 좀 떨리는 그런 환자인데 촉인데도 불구하고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촉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50%, 60%, 70% 이런 정도로 떨어져야만이 생기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야 그래야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먹으면 혈중 농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레보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으면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다시 먹으면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창고가 이렇게 큼지막한 게 있으면 그러면 이게 막 이 안에서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창고가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자, 파킨슨 초기에는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 이러한 그 창고 내에 오르고 내리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저장해 가지고 이렇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더라도 이러한 창고 내에 충분히 이 바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창고가 좀 더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약을 먹고 오래 가면 떨어지겠죠. 그러죠? 다시 이게 약을 먹고 뭐 좀 있다가 이게 창고에 넘치겠죠. 그러죠?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효가 떨어지면 몸이 굳어지고 느려지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약이 넘치면 쉽게 넘치면 그러면 이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굳는 게 이게 그 싫기 때문에 약을 올려주면은 그러면 굳는 건 없어지지만 떨리는 게 더 심해질 거고 어떤 분들은 떨리는 게 아주 싫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약을 줄여 먹으면 이렇게 몸이 꼬이는 거 이상은 없어지지만 떨리는 게 심해질 겁니다. 그렇죠? 오프가 심해질 거예요. 이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병이 진행을 하면 이 창고가 더 줄어듭니다. 이 창고가 왜 줄어드느냐? 세포가 점점 죽기 때문에 그렇고 도파민 세포의 신경 말단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경 말단에 있는 창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이 떨어지면 이렇게 몸이 굳고 떨리고 그다음에 몸이 느려지는 증상뿐만이 아니고 무기력해지고 뭐 통증도 생기고 그 생각도 멍청해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약이 좀 그렇게 넘치게 되면 이상운동증도 있지만 그렇지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뭐 등등 헛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병의 경과에 따라서 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창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상운동증 내지는 웨어링 오프, 약효의 소실 이런 것들이 점점 흔해집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점점 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약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신경세포의 소실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달리던 중국 학생이 죽은 이유는 마스크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그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약을 안 먹었을 때 이러한 그 이상운동증이라든지 운동 동요, 오프가 그 뭐 늦춰지느냐, 그걸 갖다가 그 뭐 자연적으로 실험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험한 게 아니고 형편이 그랬던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이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 사람들하고 파킨슨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진단이 되면 바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건 데이터가 뭐 다른 방법을 표시한 건데 바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5년쯤 지나니까 그 오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에 있는 사람들은 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뭐 진단도 늦게 됐을 거고 약도 없고 그러니까 약을 먹은 게 한 늦게 먹었습니다. 늦게 먹었으면 이러한 오프가 늦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그 약을 먹고 나서 5년 지나니까 그 이상운동증이 생겼는데, 오프가 생겼는데, 가나에서는 약을 먹고 6개월 만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상운동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운동증도 보면은 그 이탈리아에서는 한 6, 7년쯤 됐는데 그 가나에서는 한 1년 반 정도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기다려서 이러한 오프라든지 이상운동증이 생기는 걸 늦추지를 못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레보도파를 피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레보도파를 주는 그룹, 그다음에 도파민 효연제, 마업이 주는 그룹을 초기 환자들에게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번 실험이 아니고 임상 시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LEDD 있죠. 도파민 용량이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7년이 지났을 때 오히려 레보도파를 먹은 그룹이 오히려 LEDD가 낮고, 그리고 그 환자들의 상태가 레보도파를 먹었던 그룹들이 그 7년 관찰 기간 동안 계속 비교적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레보도파 먹은 사람들은 충실하게 레보도파를 쭉 먹어갔는데, 그런데 레보도파를 피하는 그룹 있죠. 마오비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도파민 효연제를 먹었던 사람들은 먹다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레보도파를 갖다가 피해서 별로 이렇게 덕될 게 없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여러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구가 작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서방적으로 주면 되겠죠. 약효가 길은 약을 갖다가 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약을 갖다가 작은 용량을 갖다 여러 번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더 진행하면 그에 맞춰서 더 약을 작은 양으로 여러 번 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약을 먹으면서 흡수가 규칙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파킨슨 환자들은 위장관에 장애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레보도파 내지는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해놓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그러한 연구들을 갖다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BS가 되겠습니다. 전기로 도파민 대신 뇌의 자극을 갖다가 해주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피하로 주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튜브로 주사하는 방법이라든지 등등이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레보도파 제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형이라고 제가 뭐 얘기를 했는데 퍼킨이라든지 명도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마우터파 시네멧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방형이 있죠. 퍼킨 CR이 있고, 마우터파 HBS가 있고, 시네멧 CR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그 마업이라든지 콤트 이니비터, 그래서 온젠티스라든지 아니면 엔타카폰 이런 약들을 주면 L도파를 갖다가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갖다가 길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보조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방향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그 외국에는 그 신약 그 서방형이 있어요. 그래서 리탈이라든지 크렉산트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흡입형 인브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VR레브가 나왔어요. 그래서 리탈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IPX066 66번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좀 더 신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크렉산트라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4가지 제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흡입형, 약효가 떨어졌을 때 그 흡입해가지고 마치 천식 환자들 사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약제도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을 간헐적으로 주는 것은 이렇게 약물에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사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장을 통해서 주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하 주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두오도파가 있어요. 두오도파가 있겠고, 그 다음에 피하 주사라는 방법은 옛날부터 아포모르핀이라는 게 있었고, 그건 영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하던, 유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하던 방법이 되겠고, 최근에 레보도파를 피하로 주사하는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VR레브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오도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임상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루관을 뚫고 여기에 이제 펌프를 통해서 레보도파를 갖다가 계속 주입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생기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상 시험을 했는데 성적은 좋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위루관을 한다든지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제 VR레브를 갖다가 개발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VR레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렇게 피하 주사입니다. 피하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 인슐린 펌프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매일 하루 24시간마다 이걸 갖다가 주사를 갖다가 바꿔줘야 되겠죠. 이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약제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되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해요. 여러분들 파킨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게 일단은 약값이 있겠죠. 그런데 약값이 실제로 외국에 비해서는,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제가 1993년에 미국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마치고 서울대학에 왔는데, 그때 말하자면 생필품 2가지가 있었어요. 생필품 2가지가 있었는데, 둘 다 한 300원 근처였습니다. 하나는 93년도에 3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900원쯤 해요. 또 하나는 300원쯤 했는데, 지금은 한 190원이 안 됩니다. 뭐겠어요?
300원쯤마다 900원쯤 된 것은 여러분들 생필품 하면 떠오르는 라멘입니다. 그리고 또 300원쯤 하다가 지금 190원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는 레보도파 제제입니다. 그래서 약값은 다른 그러한 물가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져서 제가 볼 때는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값을 떨어뜨려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 시네멧은 2021년에 254원일 때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 못한다 하고 우리나라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약재들이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재들이 있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료비. 우리나라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미국에서는 파킨슨 환자가 파킨슨 전문의를 보려면 재진이 150불에서 300불입니다. 이제 AI로 제가 찾아본 거기 때문에 비슷하겠죠. 그래서 한 2만 원에서 한 45만 원까지 합니다. 초지는 이거의 2배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담이 작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사비, MRI가 미국에서는 1,600불에서 8,4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 넘는 거죠.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하고 데스캔이라고 해가지고 CIT 패트하고 비슷한데 CIT 패트만 못해요. 그런데도 3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의료비라고 할 수 있는 약값, 진료비, 검사비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첫 번째로 통원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시간, 그것도 경제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어떤 시간적 제약에 따른 소득 감소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파킨슨 환자들의 경제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병이 진행하면은 재활 보조 기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간병 비용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유한한 자원의 현명한 사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환우들이 제가 어떤 치료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엉터리 치료에 엄청난 비용을 허비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레보도파의 이제 연간 비용을 보면은 버킨이 하루에 250자를 하루에 4알 사용한다고 하면 1년에 28만 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를 낸다 그러면 3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죠. 미국 신약 크렉산트 3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흡수되는 용량은 250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1년에 1,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위알레브 1년 약값을 갖다가 7천 내지 1억 정도를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오도파가 제가 임상시험할 당시 1년에 4천만 원 내지 6천만 원이라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걸 갖다가 보험을 갖다가 안 해주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들어오기 어렵겠다라고 그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리퀴도파를 갖다가 그때 서울대학에 있을 때 테스트를 갖다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DBS를 갖다가 서울대학에서 많이 했었는데, DBS 뇌신부자극수 효과적이지만 수술 주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위험이 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리퀴드바를 사용했는데, 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약을 물에 녹여서 1시간마다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막 엄청난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는 해도 그 오프 시간 줄어들고 그 이상 운동 줄어들고 막 이렇게 그 좋은 시간이 늘어나는 시간이 그 상당히 그 많았어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이 두오도파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리퀴도파하고 비교를 한 막 그런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 해봤더니 막 성적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두오도파라고 하면서 이제 논문을 쓴 게 있었습니다. 막 지금 제가 그 현대병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하겠느냐라고 제가 다짐을 받고 그 한 그러한 그 환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3개월 내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잘 듣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한 절반 정도는 그 1년 이상 이걸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약효 변동이 심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정성과 그 노력을 들여야 되는 치료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지금 현재 그 비알레브가 들어오면은 이런 노력을 갖다가 하지 않고 주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파킨슨병은 도파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파킨슨병이 도파민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도파민을 갖다가 충분히 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병이 진행이 되면 도파민 세포 말고 다른 세포들의 소실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언어장애 생기고 삼킴장애, 치매, 자율신경 증상, 언시, 보행동결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도파민 문제라면은 도파민을 주면 좋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된 파킨슨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에 추가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뇌뿐만 말고 뇌 말고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들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동맥경화 생기죠. 그리고 근육들이 근감소증 생기죠. 관절 문제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파킨슨 협회에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을 제가 따온 건데, 미국 노인이에요. 사진 보시면 딱 느끼겠죠. 파킨슨 환자일 텐데 왜 못 걷겠습니까? 보시면 허리 굽어졌죠. 허리 아픈 것 같죠. 그리고 다리 보세요. 다리 근육이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근골격계 문제 때문에 파킨슨 환우들이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라고 제가 그 환우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올림픽공원에서 김근희 회장님하고 이제 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걷기 대회를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킨슨 병을 가지고 있으면 초기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문제들이 이러한 파킨슨병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모든 약은 다 각자의 그 부작용이 있고 그 부작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모든 약제들의 한번 그 부작용 리스트를 보세요. 리스트를 보시면 그 리스트를 보고 먹을 수 있는 약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이고 그렇지만 그러한 부작용이 거기에 있다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약제들이 시판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부작용이 흔한 것은 아니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있을 때 중지하면 가역적이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시험까지는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보도파를 먹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약이라도 좋아요. 어떤 약이라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어서 이게 뭐 그 혹시라도 안 좋으면 어떻게 하느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참을 수가 없으면 그 약을 포기하면 됩니다. 이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른 약 바꾸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약을 못 먹겠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은 일단은 좀 접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파킨슨 학회에서 항상 그 매년 학회를 할 때마다 그 첫날 어떤 그 치료의 방침에 대한 그 강의를 갖다가 하루를 갖다가 그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그 왜 레보도파를 덜 쓰는지에 대해서 개탄하는 소리가 항상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탄하는 그러한 그 이유는 그 레보도파를 먹었을 때 환자들이 가장 증상이 좋아지는 그러한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좋아지거든요. 다른 약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어요. 물론 레보도파 먹었을 때 메스껍고 어지럽고 혈압 떨어지고 그다음에 두통이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00명의 환자들에게 줬을 때 그러한 환자들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약들은 그러한 부작용의 확률이 더 많고 또 다른 부작용들이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고 효과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가성비가 가격이 아니에요. 가격이 아니고 부작용 대 효과의 비율이 레보도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레보도파를 갖다가 쓰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몇 가지 예외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이상운동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젊은 환자들에게는 아직도 찜찜하니까 레보도파를 갖다가 늦게 주고 그리고 또 좀 용량을 적게 주자, 다른 약을 주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는 찬동을 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레보도파를 주기 전에 다른 약을 갖다가 먼저 충분히 줘보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0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레보도파를 피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그러한 권위자들이 대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만 돼도 80 먹은 중늙은이처럼 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90인데도 제 어제 의뢰 왔는데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이고 실제 그분의 전반적인 건강을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파킨슨병이라 하더라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생각해야 돼요. 파킨슨의 상태도 생각해야 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생각해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요, 그게 제가 잘한 여기에서 이제 한 환자에 대한 처방을 얘기하기는 조금 문제가 좀 있고요. 모든 그러한 약의 처방은
상황에 맞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 맞는 처방이 남에게 맞을 수가 없고, 첫 번째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 약의 흡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가는데 어떤 때는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약을 갖다가 올리게 되면 약이 오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병이 진행이 됐을 때 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참 극히 참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약의 흡수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약의 흡수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음식만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장의 운동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변비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이게 흡수 정도가 바뀌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이 진행하면 먹는 약으로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비알레브, 피하러 주사하는 것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주사 바늘을 24시간 꽂고 있다는 게 이렇게 위험이 없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레보도파가 여러 가지 오명이라면 오명, 악명을 갖다가 그러다 누명이라는 게 나겠네. 누명을 쓰게 된 이유는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역사를 보면 파킨슨 병이 이제 처음 발견된 게 이제 한 200년쯤 넘었지 않습니까? 제임스 파킨슨이 약 치료가 없었어요. 치료가 없었는데 맨 처음에는 항콜린제를 갖다가 우연히 어떻게 좀 먹었더니 증상이 좀 좋아지더라라는 그런 것도 있었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시원찮았고 그리고 또 이제 피케미르 자마타딘 있죠. 그것도 어떻게 우연히 좀 먹었더니 증상이 좋아지더라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1950년대 말 60년대 그때 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파킨슨 병에 효과가 있는 약이 개발된 게 1960년대 초거든요. 그때 레보도파가 나오고 나서 그건 기적의 약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레보도파를 열심히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오랫동안 약을 쓰지 못했던 그러한 진행된 파킨슨 환자들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약을 썼기 때문에 초기부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레보도파를 갖다 사용할 때 용량도 제대로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동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레보도파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 효능제였습니다. 도파민 효능제가 개발이 되면서 그러면서 도파민 효능제의 하나의 레보도파에 비해서 좋은 점은 이상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운동 동요가 덜 생긴다는 점을 갖다가 강조를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레보도파 때문에 그러한 이상 운동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운동 동요가 생긴다는 그러한 사실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레보도파는 약값이 싸요. 그러니까 레보도파를 응원해줄 그러한 제약회사가 없었습니다. 레보도파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그러한 임상 실험을 갖다가 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에 들어서 FDA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제약회사에서 스폰서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네. 만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뭐저 캄토콜미라든지 뭐 등등 그 패스네이션이라 해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이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뭐 그냥 달려나가는 것은 나중에 보행 등결이 생길 수 있는 막 그러한 전초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효과적인 치료는 없어요. 단지 그냥 우리가 열심히 걷는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가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허리가 굽는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원인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특별한 그 특효 방법이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현재 이제 들어오신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면은 제가 1년 된 파킨슨이라고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안 먹는 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불편하면은 약을 먹는 게 편합니다. 물론 본인의 초이스입니다. 약을 먹으라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긴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약을 늦추어서 덕이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안 먹겠다는 게 아니고요. 주시는 분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파킨슨 학회에서 하는 게 약을 갖다가 늦추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문제죠. 약을 늦추지 말아라. 필요한 만큼 약을 줘라. 운동을 초기부터 열심히 해라.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 강조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파킨슨 진단 받았을 때 초기부터 운동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으세요? 다 듣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운동하라는 소리도 한 번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갖다가 다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들으면서 아하 병원 가봐야 이런 얘기 못 듣고 유튜브가 소식이 더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러한 지식들이 절반은 옳고 절반은 틀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어떤 게 옳은지를 갖다가 구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학회에 가면은 거기에 전문가들의 권위자들의 의견은 있어요. 근데 그게 똑바로 다 널리 퍼지지 않으니까 걱정이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울대학에 있을 때 제 환자들 외래 오면 입 아프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면은 얼마나 운동해야 돼요? 3시간 하세요. 3시간 하면 죽어요. 아이고 운동하다가 죽으면 좋습니다. 차라리 중환자실에 누워서 걷지도 못하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운동하다 죽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3시간 하세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3시간 하면 30년, 2시간 하면 20년, 1시간 하면 10년이라고 제가 농담 삼아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운동 얼마나 걸어야 되냐고. 저는 2만 보입니다. 2만 보씩. 1만 보씩가 2만 보 걸으려면 3시간은 걸어야 돼요. 그렇게 운동을 강조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제 제자들은 그 얘기를 항상 옆에서 듣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강조를 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제가 약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고 이렇게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괜찮아요? 제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초기부터 올바른 지식을 갖다가 습득을 하시고
그 가장 그 효율적인 치료를 갖다가 해가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초기부터 걱정하시면서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몸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하 내가 나아진다는 것을 느낄 때 덜 불안할 거고 삶의 의욕도 생길 거고 등등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하고요. 하나 문제는 파킨슨 환자의 증상 문제들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데 이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잘 소화해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해주신 정범석 교수님께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셨으리라 믿고 우리 교수님한테 정말로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드립니다. 네. 네.